민준의 집거실은 고급스럽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는 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벌써 5년.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때 아들 민성과 딸 미나가 들어섰고 그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재혼 소식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혼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빈자리가 얼마나 됐다고?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세요? 딸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급하다고? 너희가 내 옆에 얼마나 있어줬다고 성급하다는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너희 엄마가 떠난 뒤로 혼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수진 씨는 그런 나에게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해준 사람이다.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럼 뭡니까?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민주는 화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일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냉정한 시선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민준과 수진의 모습은 다정했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민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요? 제가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민준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없다고 했죠? 초혼이라니, 그 긴 세월 어떻게 혼자 지내셨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산 세월만큼 소중히 아끼는 보물이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이제 그 보물을 당신께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주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수진의 눈빛에 스치는 미묘한 그림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혼집 침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공기가 방을 감쌌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평생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제 전부예요. 수진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미소를 띠며 사진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릴 적 사진인가? 사진첩을 넘기던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첫 장에는 앳된 모습의 수진과 함께 서 있는 낯선 소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그 소년이 조금 더 자란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는 민준 자신을 너무나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 전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의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젊은 시절의 한 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잊고 지냈던, 어쩌면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첫사랑의 얼굴. 설마 윤희. 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수진의 표정은 긍정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윤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당신이 그녀를 떠난 후, 그녀는 당신의 아이를 혼자 낳았고, 저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민주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이 여자는 날 속인 건가? 첫날 밤의 로맨틱한 분위기는 산산조각나고 충격과 혼란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재혼 첫날 밤은 그렇게 뒤바뀐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민준과 수진. 수진은 민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친구 윤희와의 약속,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자신의 몸 상태까지. 민준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수진의 이야기에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민성과 미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수진이 초혼이 아니며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초혼이라고 저희를 속이더니 숨겨진 아들이라뇨? 저희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격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랑 결혼하겠다고 저희 엄마까지 배신한 거예요? 당장 이 결혼 무효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곧 떠날 몸이라. 아들은 비웃었습니다. 떠날 몸? 시한부 환자라는 연극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민주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너희는 지금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는 아들과 딸에게 수진의 이야기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재산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눈이 멀어버린 듯했습니다. 가족 간의 싸움은 격해졌고 수진은 죄책감에 떨며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재혼 생활은 시작부터 거센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충격과 함께 수진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자 민주는 수진이 홀로 지내는 작은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당신 가족까지 파탄냈어요. 제가 사라지는 게 맞아요. 수진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졌어? 수진은 흐느끼며 민준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시한부 선고는 거짓이었다고. 그녀는 준영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지만 준영이 고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자녀들이 혹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 아닌 한없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영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친어머니보다도 위대한 사랑으로 그를 키워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가족을 찾아주려 했던 것입니다. 수진의 은밀한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수진의 고백을 들은 민주는 준영을 찾아갔습니다. 준영은 작은 공방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윤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영이 자신의 아들임을 밝히는 순간 준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민준의 눈빛과 수진의 헌신적인 사랑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있었다니요.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준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준영을 끌어안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마주한 그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의 집거실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성, 미나, 준영이 함께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던 민성도, 미나도 이제 준영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는 언제쯤 완성되는 거야? 우리 거실에도 하나 놔야겠네. 아들 민성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다음 주말엔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딸 미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고맙다. 민주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들, 딸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수진. 첫날 밤의 충격적인 비밀은 이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고통과 혼란으로 시작된 밤이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은 듯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에 텅 빈 구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가족들과의 거리. 하지만 그 밤, 그녀의 은밀한 비밀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계절을 되찾고 진짜 가족의 온기를 깨닫는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